진실을 알게 된 후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던 사람, 바로 그의 고모부가 모든 일의 배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순간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이루고 할머니가 끝내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만 그 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시 전체의 증오가 한순간에 김우주를 향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화의 끝에서 우리는 한구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제시카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제시카가 그동안 몰래 숨겨왔던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은 헨리의 장난감에 머물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난감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구는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어두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증거를 손에 넣은 한구는 안도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이제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짧은 승리의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 주인공 김우주였던 것이죠.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림자 속에서 한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존재에 놀란 한구는 잠시 굳어버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냉정함이 스쳤습니다. 이제 증거를 손에 쥔 이상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보다 앞서 제시카는 이미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잔혹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한구였다는 사실이었죠. 그 충격적인 진실은 김우주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고모부가 사실은 가장 어두운 의도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모부의 진짜 본성을 알아차린 순간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 커서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조차 없었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한구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남자 주인공 김우주 앞에 서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팽팽한 침묵을 깨며 마침내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와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는 물었습니다. 고모부, 정말 당신이었어요?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한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이죠. 한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냉정하고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였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잔혹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부모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바로 나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구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언젠가 내 죄를 알아버렸지. 그래서 영원히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김우주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가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세게 열리며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한구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했고 이 대면의 순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죠. 경찰들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며 한구가 진실을 털어놓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들은 한구의 손에서 모든 증거를 압수했고 결정적으로 그의 자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죠. 이제 한구의 모든 말은 그의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장면은 다음 날 아침으로 전환됩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자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방청객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죠. 그 중심에는 피고인 한구가 서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시카의 결정적인 증언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법원은 한구가 냉혈한 살인부터 명순당과 관련된 대규모 사기까지 수많은 범죄의 유죄임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무기징역. 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한구가 분노에 휩싸여 폭발하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그는 판결을 부정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려 했지만 곧 경찰들이 그를 제압해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절규가 메아리치듯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의문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편 조용한 법정 구석에 앉아있는 한구의 아내, 즉 응수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마음 한켠이 여전히 아프게 저리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저녁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묘지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부모님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신선한 하얀 백합 한 다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그 옆에는 메리가 조용히 서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묘비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이번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닌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그 무거운 짐을 마음속 깊이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지금 마침내 그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화를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장면은 병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가 눈을 뜨신 것입니다. 오랜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 끝에 할머니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약하게 떠지는 순간 병실안은 기쁨과 안도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곁을 지켜온 가족들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응수의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실수와 상처를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응수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두둔하며 어머니와 다투었던 일들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한구와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응수의 어머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야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구의 범죄가 드러났고 가문의 자랑이었던 명순당이 위기에서 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고 평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진심이 담긴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명순당의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그 책임을 손자 김우주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는 한 가지 소원을 전합니다. 손자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준 여자 메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김우주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리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가짜 결혼과 상금용 집에 대한 진실까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김우주의 할머니가 정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을 누구보다 싫어한다는 것을 메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우주와 그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이번 만남은 단순히 할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심과 진실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장면은 따뜻하고 고요한 오후, 명순당 저택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메리는 마침내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메리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말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메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메리는 가짜 결혼과 보떼 타운하우스의 진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이 자신이 감춰왔던 모든 비밀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메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할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거절과 실망의 말을 들을 각오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메리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 대신 조용한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정직함은 언제나 완벽한 거짓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사실 메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이미 모든 진실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메리가 한구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위험을 무릅썼는지,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만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할머니는 이미 메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지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굳혀준 것뿐이었죠.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메리는 단지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손자 김우주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동적인 만남이 끝난 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메리와 김우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긴 그 손길과 함께 할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죠. 이제 손주 결혼식도 봐야지. 내가 더 늙기 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한단다. 순간 방 안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길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면은 이어서 보떼 팰리스로 전환됩니다. 우아한 저택 안 백상현의 집이 배경입니다. 그곳에 김우주와 메리가 함께 도착합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백상현은 순간 놀라움의 말을 잃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에게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김우주와 메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가짜 결혼과 그 시작이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메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 일에 김우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면 저에게만 물어주세요. 메리의 솔직한 고백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백상현 역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한때는 김우주와 메리를 보떼 타운하우스에서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다름 아닌 진경이었죠. 진경의 진심 어린 말들이 백상현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백상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 일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공정하게 얻은 집이에요. 그러니 그건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노나 비난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이해와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의 시작이 거짓에서 비롯된 곳이니까요. 이제는 진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김우주와 메리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진심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상현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바로 진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린 건 다름 아닌 진경의 진심 어린 말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나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준 것이었죠. 오랫동안 백상현은 자신만의 분노와 상처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그를 차갑고 고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진경 덕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복수보다 이해를, 증오보다 용서를 선택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김우주와 메리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짓과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압박감 속에서 그들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유와 평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리와 주인공 김우주는 마침내 메리를 위한 새로운 집을 찾았습니다.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새 집에서 사용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왔다. 카트를 밀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의 취향을 놀리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혼부부 못지않게 다정하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 메리 씨?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명순당의 선희, 팀장 원석, 그리고 메리의 디자인팀 동료 성희가 쇼핑카트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메리와 김우주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깜짝 놀라 선반 사이에 몸을 숨기려 애쓴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 잠시의 정적 뒤 세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진다. 모두가 메리와 주인공 김우주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에? 진짜요? 명순당 식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고 마트 안은 어느새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장면은 메리의 새 집으로 전환된다. 거실 안은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명순당의 마케팅 팀장 원석, 디자인팀의 성희, 그리고 부팀장 선희까지 모두 메리의 집들이 파티에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든다. 간단한 안주와 와인이 오가고 메리 씨, 새 집 축하해요 하는 환호가 이어진다. 그 시각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도착한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서 메리를 기다린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미소는 짙지만 어디선가 묘한 서운함이 비친다. 잠시 후 살짝 취기가 오른 메리가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있고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감돈다. 우주씨, 왜 여기 있어요? 메리가 천진한 웃음으로 묻는다. 그러나 김우주의 표정은 어딘가 시무룩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 파티 있었던 거야? 몰랐네. 그리고 왜 아직도 회사 사람들한텐 남자친구 있다고 말 안 했어? 메리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건 아직 타이밍이 안 돼서요. 성희한테도 아직 말을 못했어요.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래서 마트에서도 그렇게 도망친 거야? 혹시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소개팅이라도 나가고 싶어서?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메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휘젓는다. 그러자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 남자가 제 남자친구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그 말에 메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술기운에 솔직하게 말한다. 그게 우주씨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요. 그 말을 하면 다들 놀랄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린다. 우주와 메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계단 뒤쪽으로 성희, 원석, 선희가 몰래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주가 놀라서 묻자 선희가 능청스럽게 미소 짓는다. 우리 다 봤어요. 뭘 봤다고요?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동시에 묻자. 다 봤다니까요. 선희가 웃으며 말한다. 마트에서도 봤고요. 오늘도 봤어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터진다. 당황한 메리와 김우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박수치는 동료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드디어 모두에게 알려지고 집안은 웃음과 축하의 함성으로 가득 찬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 이제는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사람들, 바로 메리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 메리가 재벌가 집안의 사람, 즉 김우주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순식간에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저 아이가 감히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고? 그들의 마음속은 분노와 시기로 들끓었다. 결국 그들은 메리의 평화를 깨기 위해 김우주의 할머니를 직접 찾아간다. 그들은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실 메리라는 아이 이혼녀예요. 그런 아이가 김우주 씨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하던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과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는 그들을 매섭게 꾸짖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내리려는 그 마음, 그게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말한 뒤 할머니는 그들을 단호히 내쫓았다. 그 모습을 본 하녀들과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의 한마디는 그 누구보다 강력했고 메리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들은 메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딸이 과거에 겪은 모든 굴욕과 아픔을 떠올리며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다. 이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메리의 어머니는 직접 전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동안의 모욕과 상처에 대한 응징을 한다. 당신들이 그때 내 딸에게 한 짓, 그걸 이제야 갚을 시간이네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딸이 아파하지 않도록 한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메리의 전 남자친구는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메리도 그리고 집도 잃을 수 없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메리를 흔들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럴수록 그의 분노와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다. 결국 그는 한때 메리에게 했던 그 끔찍한 경고를 스스로 실행에 옮긴다. 도시의 언론사와 방송국을 모조리 불러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거짓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명순당의 후계자가 내 법적인 아내 유메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친다. 명순당의 상속자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폭로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명순당 스캔들, 후계자 불륜설이 떠오르고 명순당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이고 기자들은 명순당 본사 앞에 몰려든다. 그 소식을 들은 메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가라앉은 채 그녀는 급히 김우주에게 전화를 건다. 우주씨,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부 세상에 공개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메리의 떨린 목소리에 김우주의 표정은 단숨에 굳어졌다. 친구들, 이제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는 또 한 번의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기에 두 사람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죠. 과연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이번 사건 이후 명순당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과연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편에 서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제니입니다. 제니는 알고 있습니다. 메리의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인지를 말이죠. 과연 제니는 두 사람을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